새로운 35인가?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호 선대위 본격 변화의 시동을 걸었는데요. 당내에서는 여의도를 벗어나 전국 현장에서 바닥 민심을 청취하자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대위 백의종군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린 삶의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간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이재명호 선대위 중에서 일명 그 너들목 위원장직. 너목들. 예. 네. 너의 목소리를 들으러 가는 위원회인데 이 직을 이제 내려놓으셨잖아요. 이게 이제 선대위 쇄신론에 당이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내려놓으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선대위가 또 현장성을 잃었다. 이런 이제 말씀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현재 확실히 위기라고 느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속도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너무 당의 움직임들이 느리다, 더 속도를 내야 된다. 이걸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선대위직을 내려놓는 결정을 했고요. 어제 긴급 의총에서 의원들 전부 다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이제 전권을 후보에게 위임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요. 네. 저는 올바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네, 현장성을 특히나 강조를 하시잖아요. 네, 직접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전국 순회 프로젝트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경북 그리고 불경, 호남에서 2030 세대 청년 노동자와 유족 등을 만나셨는데 어떤 말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으셨을까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제 힘들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불안하다. 네. 우리가 제 인간의 삶을 생각하면 이제 계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런 흐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 다시 한번 좀 희망을 품고 싶다.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달라. 이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셨습니다. 네네. 그동안 이제 바닥 민심을 이제 듣기 위해서 청취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이제 뭐 파고 들어가서 청취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이제 듣던 많은 이야기 중에서 네. 뭐 기억나는 일화나 어떤 그 목소리가 있었는지 이제 네. 궁금하고요. 또 그 목소리를 들으신 의원님께서 또 어떤 걸 느끼셨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 듣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이 당신 한 사람은 기존의 울타리에 들어오지 못한 그 네. 바깥에 있는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제일 처음에 당신 한 사람 목소리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대부분 굉장히 뭉클해 하세요. 그러면서 숨겨놨던 이야기들을 좀 털어놓으시는데요. 네. 기억나는 거는 창원에서 제가 한 20대 남성 비정규직 분을 만났는데 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사를 다니다가 어머니 뻘 되는 분이 옆에서 쓰러져서 네. 119를 불러서 긴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다녀오고 나서 사장님한테 이거 산재 처리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핀잔 듣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네, 이런 이야기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광주에 가서 특성화고 여고생들 이야기 들었는데 현장 실습 나가서 갑질 많이 당한다. 네, 사무직 일하러 갔는데 뭐 설거지하고 성희롱을 당한 경험들. 이런 이야기들 들었던 것들이 좀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때 뭐 좀 뭐라고 어떤 말씀 해주셨나요?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우리가 보통 청년 세대하고 생각하면 뭔가 네.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청년들은 자신들이 이제 울타리 바깥에서 이렇게 겪는 이런 문제들이 세상에서 보면 제대로 다뤄지지 않잖아요. 이게 다뤄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내가 단순히 청년이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울타리 바깥에 아예 처해져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겠구나. 이런 불안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불안감들 때문에 어떻게든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를 쓰고
그것들이 이제 어떤 공정 논란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하는구나 이런 거 제가 많이 느꼈고요. 네. 좀 울타리 바깥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네,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네. 네. 현장에서 나랑 같이 일했던 동료가 이제 쓰러졌는데 네. 이제 구급차를 불러서 이제 처치를 하는데 도움을 줬는데 네. 회사에서 이제 알면 산재 처리가 돼서 오히려 나한테 이제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참 이런 그 현실적인 거를 많이 정말 그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줘야 되는 게 정치인의 또 이제 그 임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의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듯이 시민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계신 의원님인데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또 국회 교육위원이십니다. 네. 의원께서는 청년 문제, 특히나 청년 노동자 권리에 참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앞서 이야기하셨던 그 밀착 행보뿐만 아니라 정책 법안도 발의를 하셨는데 이른바 청년 노동 안전 3법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3법은요, 세 가지 내용입니다. 현장 실습을 나갈 때 아이들이 산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현장 실습 나가기 전에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 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 또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 실습 이후에 취업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양질의 어떤 일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을 정비하는 내용,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네. 제가 사실은 이 청년 안전 관련돼서는 법을 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네. 이전에 뭐 중대재해처벌법 등등도 많이 이제 제출을 했는데 사실 청년 문제 생각하면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우리 보면 최근에 홍정은 군이라고요. 여수에서 현장 네. 실습 도중에 잠수하다가 죽은 친구가 17살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구의역 김군 19살이었고요. 네네. 평택한 이선호 씨 23살, 김영균 씨 23살, 또 작년에 쿠팡에서 야간 노동하다가 돌아가신 네. 장덕준 씨 27살. 청년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만약에 판검사 의사들이 이렇게 해서 계속 죽었다고 하면 이렇게 세상이 조용할까. 마치 우리는 사람의 어떤 목숨값이 동등하지 않은 것처럼 너무 조용하다. 네.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저도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법이라도 발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의원께서 이 청년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예, 이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제가 현장에서 가서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추모를 하고 마음을 아파하는 게 느껴져요, 시민들이.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핸드폰을 켜보면 그리고 여의도에 들어가 보면 그 이야기들은 어디에서 잘 대변되고 있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담론이라고 하면 어떤 공정한 필기 시험 문제, 젠더 갈등 문제 이쪽으로만 너무 과다대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청년들이 삶에서 맞닥뜨리는 이 문제들을 누군가는 다뤄줘야 되겠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천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들어오셔서 그런 계기를 네. 맞으신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배지도 네. 그 의원님의 그런 마음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청년이 그 내년 3월 대선에 이제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년층을 위해서 이제 꾸준히 그동안 이제 애 많이 써 오셨는데 MZ 세대를 위한 앞으로 이제 의정 활동 계획도 좀 들어볼까요? 근데 저는 뭐 약간 엉뚱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생애 주기를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애 주기 전체적으로. 회복을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쭉 생애 주기를 생각해 보면 10대는 정말 입시 지옥이죠. 네. 예, 우리나라는 근데 20대 자살률도 OECD 1위예요. 네. 저도 어떻게- 생수까지 해봤기 때문에 정말 10대는 네, 맞습니다. 입시 때문에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20대를 거쳐서 어떻게 가까스로 취업을 하게 돼도 네. 산재 사망률도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수십 년째 그래왔어요. 그리고 평생 일하고 나서 네. 은퇴를 해도 노인 빈곤율 역시 OECD 1위예요. 네. 노인 자살률도 1위예요. 이렇게 보면 생애 주기 자체가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청년 세대의 문제를 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두운 생애 주기 속으로 자기가 빠져들 것 같은 그 불안감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청년들, 그런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삶들을 조금씩 개선하는 것, 그게 결국 MZ 세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탄희 의원께서는 판사 출신이십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에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온 공수처가 이제는 판사 사찰 의혹도 본격적으로 조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또 의원께서 민주당 판사 사찰 TF에 몸을 담고 계신데 네. 현재 판사 사찰 의혹 수사 과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판사 사찰 문제는 행정법원 1심 판결에서 이미 두 가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문건은 윤석열 후보가 지시를 해서 만들어진 문건이다. 두 번째, 이 문건과 관련돼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사실이 확인된다. 두 가지가 법원 판결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수사는 불가피한 수순이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리고요. 사실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보여줬던 모습이 사실은 피해자 코스프레에 불과했고 실질적으로는 권력을 사유한 것이다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심, 그 바닥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전국 순회, 네. 아까 이제 그 너들목 위원장직은 네, 내려놓으셨지만, 너목들 위원장직이죠. 그 너목들 위원장직, 네. 그 순회 일정은 이제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인지, 네. 지속된 다음에 그 일정, 남은 이제 전국 순회 일정도 이제 궁금하고요. 또 연말까지 의원님이 이제 또 네. 활동하고 계실 그 의정 활동 계획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제 기본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라든가 본회 일정들, 입법 활동들은 이어갈 것이고요.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선대위직을 내려놓으면서 현장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 스스로 제가 감옥에 저를 집어넣은 꼴이에요. 그래서 제 말을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현장 투어 할 생각이고요. 특히 전국에 좀 흩어져 있는 중산층과 서민들, 그 중에서도 청년들, 수도권 중심의 어떤 청년 담론 이런 것들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구석구석 찾아다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뭐 계획 굉장히 뭐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의원님과 인터뷰하면서 느낀 게 의원님이 생각하는 정치 그런 게 이제 어떤 방향이고 어떤 내용인지 그대로 마음으로 다 느껴졌습니다. 네. 청년과 소외된 우리 주변의 이웃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펼치는 모습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은 현장에서 청취한 바닥 민심 그리고 민주당 선대위 쇄신과 재구성에 대한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